네, 2024년 2월 24일 이정훈입니다. 정치는 뭐 다양한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명분 싸움, 정의의 투쟁, 그리고 이익 집단 간에 서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것 등등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게임의 얼굴도 갖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이 이끌게 된 개혁신당의 진짜 얼굴은 무엇일까요? 왜 그러느냐? 옥지원 씨죠. 이준석의 성상납을 갖고 강력히 비난했던 옥지원 씨가 사과를 하면서 개혁신당에 합류를 했습니다. 조홍천 의원은 지금 개혁신당이 새로운 미래와 찢어지기 전까지 5명의 국회의원을 확보해서 정당 보조금 6억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먹튀죠. 근데 이 돈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조홍천 씨가 내비쳤습니다. 왜 이럴까요? 그리고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김종인 씨를 영입하겠다 그랬습니다. 김종인 씨는 사양했는데 금태섭, 이준석이 열심히 설득해서 모셨다라고 합니다. 자, 또 하나의 개혁신당을 보는 포인트는 이준석은 이번 선거에 지역구로 출마할 것이냐, 비례로 나올 것이냐. 네, 거기서 보게 되면 개혁신당의 민낯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개혁신당 문제를 다루는 거는 이 개혁신당, 지금 뜻밖의 일들이 벌어져서 뭐냐 하면은 민주당에서 이재명의 난이 터져버렸죠. 자기의 정적으로 자기 체포에 동의했던 사람들을 그냥 날리는 공천학살, 비명행사를 하다 보니까 윤리가 없구나. 완전히 윤리 문제로 돌아갔습니다. 아주 민주당 주사파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 이재명은 하지 않는 윤리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이 윤리 때문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리면에서 상당히 앞서가고 있고, 이낙연 새로운 미래도 이 윤리 문제로 치고 나갈 겁니다. 근데 개혁신당까지도 윤리 문제로 들고 나가면 완전히, 글쎄 완전히까지는 그렇겠지만 아마 더불어민주당은 처참한 패배를 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지지율이 지금 31%인데 29%만 내려가면 민주당에서는 뭐 빠그러지는 소리가 나면서 170석을 가졌던 정당이 크게 추락할 것이다. 근데 이러한 민주당 괴멸의 길을 여는 게 무엇이냐? 윤리투쟁인데 그 윤리투쟁을 어찌했든 간에 개혁신당이 이끌 수밖에 없다. 이끌지 않으면 개혁신당도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여기에 국민의힘이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새로운 미래도 참여하면서 새로운 정치 윤리 또 정치 게임이 벌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옥지원 씨죠. 지난 2월 17일 자기의 페이스북에다가 지난날 이준석 대표한테 여자의 촉이라고 하면서 자기 느낌이죠. 자기 여자니까. 이준석이 성상납을 받았다. 근데 여자의 촉으로 보면 그렇다라고 발언했었는데 그걸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2022년 옥지원 씨는 이준석이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여자의 촉으로 이 사람이 했구나 라고 직감했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그가 2월 17일 페이스북에다가 마치 노름판에 판돈 걸 듯 무감각하게 논평했다. 정치를 게임처럼 하던 사람이었음을 깨달았다. 자신이. 네, 그래서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을 나와서 개혁신당에 합류를 했습니다. 요건 잘 보셔야 됩니다. 합류를 하니까 혹시 이준석 대표가 요구한 거 아니냐? 근데 이 옥지원 씨는 이 대표의 압박에 의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전향선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재명이랑 금태섭으로부터 어떠한 압박도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은 아니지만은 당 간부로 있는 한 사람이 개혁신당에 왔습니다. 지금 개혁신당은 어떻게 하든 국민의힘에서 사람들을
더 추가로 받아내야 되는데 그 길을 열려고 하다 보니까 옥지원이라는 사람을 처음으로 받아들인 게 저는 눈에 띕니다.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조홍천 의원은 민주당에 있을 때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으로 많이 비춰졌습니다. 지금 새로운 미래와 합쳐갖고 개혁신당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순식간에 이제 국회의원이 5명이 되면서 그 시점에서 선거관리위원으로부터 6억 6천만 원의 정당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깨져서 김종민 의원이 새로운 미래 사람이니까 빠져나가서 현재 4명이 돼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야 이게 뭐야 그렇게 얘기했죠. 오늘 결혼한다라고 해서 축의금 냈더니 그 다음날 결혼 취소한다 이혼한다라고 해서 축의금 띄어먹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죠. 사실 그렇죠. 되게 기분 나쁩니다. 내 돈을 왜 저런 정당에 줘야 돼.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조홍천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현재 국회 중에 이 우리가 받은 정당 보조금을 자진반납하겠다. 근데 현재는 반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정치자금법 30조를 개정하겠다. 그 개정안을 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뭔가 하면은 현재는 반납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반납하는 걸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개정안을 이제 낼 텐데 우리 당 의원은 현재 4명이죠. 1명이 나가고 4명이 전부 다 발의하겠다. 근데 4명으로는 법안을 발의할 수 없다. 10명 정도는 돼야 되니까 국민의힘에서 6명이 동참해다오라 그랬습니다. 꽃놀이 패죠. 네. 우리는 6억 6천 받았어. 근데 이걸 내놓겠어. 근데 법적 근거가 없으니 법적 근거를 만들겠어. 근데 우리가 법을 이렇게 개정하자고 하는데 우리는 요거 의원이 4명밖에 안 되니까 10명이 필요하니까 국힘당에서 6명이 좀 참여해봐. 라고 하면 만약에 6명이 참여하게 된다 그러면 개혁신당의 명성이 올라가면서 또 그 6명의 의원 중에 누군가가 국힘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면 개혁신당으로 넘어올 수도 있겠죠. 다목적 포석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조홍천 의원이 굉장히 작전을 잘 짰다고 봐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완전히 이재명의 난으로 윤리부재, 양아치 정당으로 전락해버렸죠. 그래서 윤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국힘당이 그럭저럭 지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도 아직 윤리상에서는 타격이 입은 건 없고. 그런데 이제 개혁신당은 돈은 받았고 한데 이 윤리 문제에 부닥치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이깁니다. 과반 넘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럼 국민의힘이 앞설수록 개혁신당은 존재감이 없어져요. 존재감을 내려면 개혁신당은 국민의힘보다 더 높은 윤리 수준을 갖춰야 되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개혁신당에서 김종인 전 의원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모셨습니다. 지금 김종인 씨는 2012년 대선 때 그리고 2012년 대선 때는 새누리당을 이끌면서 그때 박근혜 대표를 당선시켰죠. 2016년에는 민주당 비대위 대표로서 총선을 이겼고 2020년에는 다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을 맡았지만 그때는 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개혁신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자,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맨날 누굽니까? 의사 출신의 안 의원하고 틱틱 싸우잖아요. 지역구가 같으니까. 근데 안철수 의원은 여러 번 국회의원을 했지만은 이준석은 한 번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출마를 하게 되면은 또 떨어질 것이다. 또 국힘당에 한동훈 바람이 일고 있으니까 지금 안철수 씨는 1도 뻥긋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철수 씨도 한동훈 바람을 타고 싶으니까 입도 뻥긋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 씨가 이번 선거에서 국회에 꼭 들어가고 싶어서 라고 한다면 비례대표 1번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비례를 받는 순간에 엄청난 비난이 올 겁니다. 근데 이 김종인 씨가 이 이준석을 개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으로 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궁금한 거죠. 김종인 씨까지를
영입한 거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김종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능력으로 본다면 뭐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가 이준석을 비례로 안 해주면 이준석은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 그래서 받아들여가지고 또 지면은 본인은 국회의원이 못 되고 다른 사람이 국회의원 되면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부닥치죠. 자,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누구예요? 축구선수 이강인에 대해서 자꾸 뭐라 그러는데, 당신이 지금 이강인이 아버지도 아니고 뭐 멘토도 아닌데 뭘 감나라 배나라 뭐 자꾸 그러느냐, 한두 번 하면 끝내지. 맞는 말이에요. 주제넘은 말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강인을 건들면서 이준석을 치니까 그렇게 한 건데, 좋습니다. 그렇게 자기 방어하는 거라든지 한마디 한마디를 상당히 날카롭게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개혁신당은 지금 민주당이 워낙 개판이다 보니까 이번 선거는 윤리 위주로 갈 겁니다. 윤리적 관점에서 정과 사범 7개의 재판을 받고 있고 10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이끄는 정당한테 표를 줘야 되느냐, 그리고 비명 행사를 시킨 데 줘야 되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새로운 미래는 민주당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받아갖고 아마 정당 보조금도 뭐 생겨서 선거를 치르면서 상당히 민주당을 대체하는 스타일로 들어갔고 그런 성과를 거둘 겁니다. 얼마나 거둘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잘못하면은 진짜 민주당은 쪼개질 수도 있습니다. 열린 우린당이 등장하듯이 새로운 미래가 대체 세로 등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이제 야권에서의 문제고, 개혁신당은 지금 딱 새로운 미래랑 합쳐가지고 멋있게 개혁신당 했다가 바로 갈라서면서 실리는 챙겼습니다만은 역시 윤리 문제에 덫에 걸립니다. 더 이상 크기 어렵다는 구조가 됐죠. 그러려면 더 윤리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이 정치자금법을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6억 6천만 원을 어떤 식으로든 내놓는 게 좋고, 이준석은 지역구로 나와야 됩니다. 이준석도 내려놔야 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예 출마를 하지 않겠다 그랬으니까 이미 내려놓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준석이 만약에 한동훈처럼 나도 출마하지 않겠다, 또는 나는 지역구에 나가겠다라고 해서 나온다면 할수록 더 와해되는 건 민주당입니다. 뜻밖의 이준석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윤리 위주로 가게 됨으로 인해서 민주당의 붕괴는 더 빨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준석도 그렇게 가지만 생사는 장담하지 못한다. 이런 예측을 저는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개혁신당 만들어놨기는 하는데 그 진짜 얼굴은 무엇이냐. 옥지원은 사과해서 국힘당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렇게라도 받아들여 보는 거죠. 그 조홍천 의원은 괜찮은 사람인데 우리 정당 보조금 내놓겠다 하고 이제 법안 개정안을 내놓고 김종인을 영입했는데, 이준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쭉 보시면은 이번 총선에서 국힘이 얼마나 승리를 할 것인가가 조금씩 윤곽이 잡힐 겁니다. 네, 관전 포인트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